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미국법 이해, 우리가 헌법을 계속 배워왔죠. 네. 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는 이 헌법 가운데 좀 더 현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이머전시 파워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그 현안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강의를 했고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헌법 강의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권리장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청원의 자유 공부하고 무기소지 권리의 자유, 무기소지 권리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기소지의 권리는 헌법상에 규정된 권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미국인이라면 일정 연령 이상이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입법상이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그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권리다. 이거는 미국인의 그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 안전하게 그 총기를 소유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첨예한 쟁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말로 따지면은 이런 경우가는 그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경찰을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경우 뭐 스피드 위반에서 운전, 잡는다거나.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저희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경찰들이 그 일반 시민을 무턱대고 막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예. 예, 이거는 무턱대고 잡아가는 거는 나치 사회에서나 가능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민주 사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공권력 남용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 공권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조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갈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나라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뭐 probable caus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그 운전을 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사람을 해할 수 있지만 그 자동차로 가지고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뭐 빨간불에 그냥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그 뭐 레인 신제를 할 때 시그널을 안 넣었다든지. 네. 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하고 싶은데 서지 않았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다 법규 위반인 거예요. 예, 교통법규. 네, 교통법규 위반인데 이거는 클래스 C 미스디미너예요, 원래. 네. 클래스 C 미스디미너는 파인 on이에요. 원래 퍼니시먼이 파인 on인데 네, 벌금만 내면 된다. 네. 원래는 그 경찰에 연행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아. 네. 근데 그 경찰에 그러니까는 법원에 출두한다는 조건으로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출두한다는 조건으로는 연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그 노 할 수가 없어요.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하셔야 돼요. 네. 네, 거기에 나 위반 안 했으니까 사인 절대 못해 이러시면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스피드 위반해서 경찰이 잡으면은 이제 사인하라고 종이를 들고 오잖아요. 네, 그거 사인하셔야 돼요. 꼭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나중에 싸우더라도 사인하셔야 돼요. 아,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네,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응해 주시는 게 맞고요. 예. 사인 안 하시면 여러 가지 또 그 뒤로 후과가 있는 게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저항하시면 잘못되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죄가가 또 위중해지는군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그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저항하시지 마시고 사인해 주시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리저너블 해야 되겠죠. 그게 리저너블이 있어요. 이렇게 경찰이 나를 스탑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 내가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서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 등등 이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리저너블니스고요. 근데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그거는 굉장히 경한 범죄죠.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씩 그거하고 관련해서 전과가 없는 분들 참 드물죠. 신호 위반. 네, 저도 별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따지면 여러분들 있을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죠. 예.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건 예를 들어서 달라스 다운타운에 가보면은 술집들이 많죠. 밤늦게까지 이렇게 뭐 캬바레도 있고 XTC 등등 이런 특정 업체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이 많은데 네. 예를 들어 보면은 A라고 하는 남성과 B라고 하는 여성이 어젯밤에 거기서 만났어요. 네, 방송용이라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모텔에 갔다. 예를 들어 네. 모텔에 갔다. 모텔에 가서 이제 관계를 갖고 나오는데 근데 어젯밤에 관계를 가질 때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마약이 흔하니까 예. 네, 그 마약 중독자들이었던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 마약을 하시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마약과 관련된 그런 마약을 하는 건 범죄죠. 범죄행위죠. 예. 이제 범죄에 사용된 그런 주사기라든지 그다음에 마약 관련 용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차 안에 뒀어요. 예, 차 안에 근데 안 보이는 곳에 뒀으면 그래도 덜 걸릴 텐데 여기 차 앞에 곳에. 보이는 곳에 그냥 이게 아직도 마약이 좀 취해서 보이는 곳에 그냥 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 운전석 위라든지 등등 대시보드 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그냥 벌려놨어요. 네.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그 마약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제대로 깨지는 않아갖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그재깅을 한 거예요. 차선을 이리 넘나들고 저리 넘나들고 하다가 경찰이 잡았어요. 경찰이 이렇게 차선 위반이 여러 번이니까 경찰을 잡은 건 당연하겠죠. 예. 네, 잡았죠. 잡았는데 봤더니 그 대시보드 옆에 그 마약 관련 용품들이 있는 거예요. 주사기가 있으니까 의심이 되겠죠. 네, 주사기가 있으니까 의심이 되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경찰이 이제 스탑한 것도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딱 눈으로 봤더니 주사기가 널려 있고 그러면은 그 마약 관련 범죄에도 성립한 거죠. 네. 그래서 수상해서 그러면 야 트렁크 열어봐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거기서 시신 한 구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경찰이 업무 집행을 하는데 법 집행을 하는데 모든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은 그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시신이 나왔으면 그럼 그 시신에 관한 살인죄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마약 관련 범죄도 적용이 될 뿐더러 경찰이 모두 합당한 이유에 따라서 합당한 이유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네.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어젯밤에 걸프렌드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마약을 하자고 예를 들어 네. 네, 그런 경우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나왔는데 운전을 하는데 이게 그 마약에 다 깨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빨간불에 설 건 서고 손도 이렇게 지그재깅 안 하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반드시 다 반드시 다 따라갔는데 네, 근데 그 경찰 한 명이 건수를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 예. 나 이번 실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통상 저기 XTC에서 나오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특정 업체나 저 성인 업체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은 통상 여관에 들어가면 그 마약을 많이 하더라라고 네. 잠복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커플들을 따라갔어요. 예. 예. 근데 그 운전도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니까 이것들 봐라 이게 나 오늘 건수 올려야 되는데 안 되겠다. 무조건 세워라. 네. 그래서 사이렌을 울리고 네, 사이렌 울리고 세웠어요. 세워서 봤는데 그 안에 그 예를 들어서 마약 관련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마약 봉지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트렁크 열어봐 했더니 시신도 발견이 됐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처음에 경찰이 나를 세웠을 때 리저너블리스가 없잖아요. 네, 불법이잖아요. 처음에. 네. 네, 처음에 나를 세웠을 때 그게 합법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등등인데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네 등등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대원칙을 좀 과장해서 설명해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이 나를 처음에 세울 때 리저너블 해야 되는데 리저너블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찰이 나중에 수집한 모든 그 증거들이 불법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의 그 격언으로 따지면 독과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미국어는 뭐 프루더 포이저너스 트리라고 하고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나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분 시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조금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큰 원칙을 들어서 설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경찰을 맞닥뜨리는 경우는 집에 이제 경찰들이 문을 꽝꽝꽝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거기서 그 무턱대고 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영장 있습니까? Do you have a warrant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근데 문을 그냥 열어줬는데 집안에서 뭐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봤으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보통 또 제가 생각나는 게 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 네, 소리가 네. 나서 이웃이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도 왜 경찰 그런 경우에도 야 워런트 있냐라고 물어보고. 네. 무턱대고 들어와서 그때 서치하러 경찰이 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없는 거군요. 네. 네. 그런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서를 따라가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보면은 이제 경찰한테 그렇게 잡혔잖아요. 예. 그랬으면은 이제 그 기소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네. 네. 기소를 누가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가는 그 법원에 이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제소를 하는 것이 검찰한테만 있어요. 네. 네, 그거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죠. 네, 검찰만 네, 기소권을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직 검찰 개혁 전이니까 그 수사권도 검찰에 있어요, 거의. 예. 네,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죠, 검사들이. 네. 네, 하지만은 미국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네. 네,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분리가 네, 돼 있네요. 분리가 완전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중범죄인 것 같은 경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예. 아니면은 마약인데 양이 좀 많았다. 이런 경우는 중범죄잖아요. 네. 중범죄인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랜주어리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배심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랜주어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구성된 패널들이 있어요. 전직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임명을 받아서 그 스테이트 크리미널 케이스인 경우에는 주지사 아니면은 페더럴인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더럴에서 지명한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받은 그런 대배심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봐서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거는 증거들을 모아봤더니 충분히 범죄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군요. 네. 검사에게만 기소권이 있는지 알았는데 미국에는 그랜주어리. 네, 그랜주어리 기소권이. 범죄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네. 그렇게 사람의 인권을 그만큼 존중을 하는 거죠. 한번 거기서 거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장이 헌법에 어떻게 또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이해가 좀 네, 가시기를 좀. 네. 예를 들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헌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인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보장이 된 권리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 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헌법에 관한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김원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의 헌법 강의였습니다.